수필이란 글쓴이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산문 문학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산문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필의 특성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유로운 형식. 형식이 자유로워서 무형식의 형식이다. 북가는 대로 쓴 글이다 라는 말 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 수필입니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글이다 라는 이야기는 글쓴이 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성적인 글, 문체에서 흔히 많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문체 외에도 수필을 통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성격, 생활 방식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필을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훈적인 글이라고 해서 글쓴이가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을 통해서 독자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필은 약간 교훈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변잡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재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필의 종류에는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수필은 내용이 가벼운 수필, 그래서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과 그에 대한 느낌을 가볍게 표현한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고, 흔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감정적이라거나 주관적, 개인적이고 고백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변잡기적인 일반적인 수필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글쓴이의 경험을 자유롭게 쓰고 문체가 가볍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고 대체로 글 속에 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수필의 구체적인 종류로 편지글, 일기문, 기행문, 수기, 독후감 이런 류가 다 경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수필은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무거운 내용의 수필인데요. 시사적이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쓴 수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논설문하고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는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성격도 시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으로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조금 아까 논설문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혹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는 중수필의 경우는 얼핏 이거 논설문인가 라고 착각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문체가 무겁고 딱딱하고 대체로 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럼이나 평론이 대표적인 중수필입니다. 수필을 읽는 방법도 참고로 살펴봅니다.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격, 생활 방식을 살피며 읽어보고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파악한 후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글이 주는 교훈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성찰해본다, 돌아본다, 반성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체나 표현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개성을 살피며 읽는다. 문체는 글투입니다. 글투를 좀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고 수식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체나 표현을 살펴보면서 읽는다. 수필읽기의 의미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접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나의 것과 비교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털었을까의 경우도 자칫하면 수필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소설을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소설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점과 공통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글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수필이 사실적이라면 소설은 허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나는 소설가가 창조해낸 허구적 인물이다. 이에 비해 수필은 글쓴이 자신이다.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성격은 수필은 사실적인 데 비해서 소설은 허구적이다. 내용은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소설은 글쓴이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 형식은 수필은 자유로운 데 비해서 소설은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구성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 공부한 양 기자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과는 달리 서술자 내가 등장인물을 관찰하거나 묘사해서 자신의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건 일반적인 수필과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관이 수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산문 문학이라는 것. 수필과 소설이 시, 소설, 수필, 희곡, 문학의 종류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눈다면 수필은 약간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고 소설은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쓴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수필과 소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털었을까는 수필인데 수필 중에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편지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간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란 서간문이란 되게 편지글, 정해진 대상에게, 친구에게 쓸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쓸 수도 있고 연인에게 쓸 수도 있고 특정 대상에게 안부나 소식, 용무를 적어 보내는 글을 편지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특정한 독자를 정하여 누구누구에게, 영희에게,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특정한 독자를 정하여서 용건을 전하는 실용적인 글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글로 수필의 특징, 대상에 맞는 격식과 예절을 갖추어 써야 합니다. 친구만 해도 특별히 격식과 예절 많이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이라거나 부모님에게 쓰는 경우에는 격식과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형식으로 서두, 첫머리에는 받는 사람, 영희에게, 첫인사,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잘 지내고 있니? 안부 인사까지 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자기 안부를 하는 부분까지 첫머리. 사연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하면서 글을 쓴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마무리. 잘 지내기 바란다. 2020년 5월 10일 누구누구 씀. 이렇게 끝인사 편지를 쓴 날짜 보내는 사람 여러분 많이 써봐서 기본 형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